비문증이 있습니다. 비문증은 날비자, 모기 문자, 증상 증자에서 눈에 모기 같은 게 자꾸 날아다녀요. 점선 날파리 같은 게 떠다녀요. 또 그런 것들이 엉겨 있어요. 눈동자로 움직이면 같이 따라다녀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은 어느 부위, 눈의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이냐면 눈의 유리체라는 부위에 나타납니다. 유리체는 우리 수정체, 많이 알고 있는 수정체, 노화가 이루어지는 수정체, 또 수정체 혼탁이 되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유리 모양의 젤리가 차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유리 모양의 투명한 조직. 그 안에 젤리 같은 형태가 차 있는데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수정체의 노화가 이루어지면 노안이 이루어지듯이 유리체의 노화가 이루어지면 이 젤리 같은 형태가 물로 변하는 액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젤리가 물처럼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젤리 같은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띠 모양으로 띠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것이 물로 변해버리니까 콜라겐 찌꺼기들이 눈에 떠다니는 현상들이 생리적 비문증, 노화로 인한 비문증으로 이제 일반적인 비문증의 증상입니다. 누구나 다 비문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 많이 떠다닌다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든 분들 40대 후반부 노화가 진행될 때는 노화로 인한 비문증이지만 20, 30대 여성들 또 남성들 신경을 많이 쓰고 밤을 새고 은행원인데 여자 은행원인데 무리한 일을 밤새도록 하다가 신경 쓰고 무리한 일을 하면 다크서클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시꺼멓게 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비문증이 생겨야 된다. 20, 30대가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는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눈의 유리체에 무리하게 건조하고 뻑뻑하고 눈의 유리체에 무리가 가면서 찌꺼기들이 떠다니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 신경 과로로 많이 오고 40대 후반부가 들어서면 노화로 인한 비문증. 근데 이제 비문증이 이제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적으면서 시꺼멓게 보여요. 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점이 시꺼먼색이 제일 많습니다. 시꺼먼색은 노화로 인한 비문증. 그러니까 유리체가 노화로 되면서 이제 액화로 되는 과정에서 오는 비문증. 그거 이제 질병으로 인한 비문증이 아니라 그냥 생리적 비문증이라고 나이가 먹어서 노화로 인한 비문증은 점이 적고 색깔이 시꺼멓고 그게 눈동자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이런 특징들이 있고 피곤하면 더 많았다가 좀 푹 쉬면 적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색으로 막 엉겨 있는 상태, 그 심하면 눈동자 부위에 엉겨서 시력 장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검정 것은 같이 눈동자를 따라서 움직였는데 염증, 포도막염이나 망막염이나 망막 주변 부의 염증으로 인한 비문증 같은 경우는 서로 엉깁니다. 서로 엉기면서 눈동자 부위에 막 엉겨 있으면 눈동자 부위가 엉겨 있으니까 안 보인다. 시력 장애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것은 포도막염이나 망막염, 맥락막염, 망막 주변부 또 유리체 이 주변부의 염증으로 인한 비문증은 회색 또 덩어리가 많이 진다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갑자기 확 심해지는 비문증 갑자기 확 심해지면서 전까지 그냥 조그만 게 몇 개 떠다녔는데 갑자기 확 심해진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색깔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망막이 찢어지거나 이 망막이 이제 견인되면서 망막이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유리체 액화가 될 때 떨어져 나오는데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망막을 잡아 당기면서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 그 당기는 증상을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깜빡깜빡할 때 빛이 후라시 깜빡깜빡 증상도 같이 있으면서 비문증이 있다. 그러면 망막이 찢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망막이 찢어지면 벽지가 이렇게 들이우듯이 망막 방해가 되면 시꺼멓게 됩니다. 망막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비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시꺼멓게 보이게 됩니다. 시꺼멓게 장막 가린 듯이 그렇게 그러면 망막이 떨어진 거고 출혈이 되게 되면 비문증이 적었었는데 갑자기 시뻘건 것들이 확 눈에 이게 넘쳐나듯이 빨간 피가 넘쳐나듯이 갑자기 많아지는 된다 보시면 됩니다.
비문증은 색깔별로 검정색, 회색, 빨간색 이렇게 구분하고, 또 양적인 면에서는 적은 양, 많은 양. 적은 양은 생리적 비문증,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 또 염증으로 인한 비문증, 막 엉겨 있고 그런 경우는 양이 많고 또 시력을 가릴 수도 있어서 시력 장애까지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문증에 이제 좋은 음식, 우리가 좋은 음식은 이제 원인별로 틀리는데, 일반적인 음식은 우리가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한 비문증, 파인애플의 턱 쏘는 맛이 콜라겐 찌꺼기나 단백질 찌꺼기 덩어리 진 거, 또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체라는 액화된 물질들이 젤리 모양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물로 변해버리니까 콜라겐 찌꺼기가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파인애플에 톡 쏘는 이런 자극적인 신맛, 그것이 그런 걸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한방적으로 약으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 검정색 음식들은 신호로 인한 비문증, 아까 시꺼먼 것이 조금씩 떠다니는 비문증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질 때, 다크서클 시꺼멓듯이 그 조금만 떠다닌다 그럴 때는 다시마, 긴 미역 다시마. 우리가 아기 낳고 미역국 많이 먹는 이유는 임신 중에 양수 속에 이 태아가 자라나면서 노폐물들이 많이 쌓였던 것들 오로라는 걸로 배출하는 효과. 그 찌꺼기를 배출하는 효과가 미역, 다시마, 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김도 구운 김이 아니라 생김을 밥 싸서 많이 먹거나 하여튼 김을 많이 먹고, 또 다시마나 다시마는 많이 끓여서 먹고, 또 우리가 만성 변비에 다시마가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으면서 변이 잘 안 나가는 분한테 다시마 환을 만들어서 많이 먹습니다. 다시마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시마에 끈적끈적하고 노폐물 배출하는 기능이 만성적인 숙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설사 잘하는 분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약이 되려면 성질이 치우쳐야 되고, 성질이 치우친 성질을 우리가 약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약이다 그러면 그 약은 제대로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입니다. 독도 제대로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항상 약도 되고 독도 되고, 누가 이거 먹으니까 좋으니까 나도 좋다 이게 아닙니다. 체질이 다르고 나타나는 병증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설사를 하느냐 변비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약의 효과만 가지고 그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체질인지, 열이 많은지, 음인지 양인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했어야지 실수가 없고 독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시마는 일반적인 음식이니까 그렇게 막 독이 강한 게 아니라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설사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비문증에 대해서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